50대 은퇴를 맞이한다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익숙했던 일상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퇴직 후 처음 맞는 아침은 생각보다 고요하고 시간은 넉넉하지만 어딘가 막막합니다. 30년 넘게 달려온 결과가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대기업에서 퇴직한 어느 50대 가장은 퇴직 후 6개월 만에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회사 안에서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요. 과연 우리 세대의 은퇴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퇴사 6개월 후 충격적인 현실. 조기 퇴직자들이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오는 현실이죠. 특히 50대나 60대에 맞이하는 은퇴는 막연히 그동안 수고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저는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기 퇴직 후의 현실과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퇴직 후 시간은 많지만 돈은 없다.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뒤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위로금은 약 2억 원. 처음에는 이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깨달았습니다. 생활비, 자녀 학자금, 보험료 등 고정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특히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취미생활에 투자하다 보니 지출이 더 늘어났죠. 씨가 말합니다. 처음엔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으니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던 생활비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죠. 교훈. 퇴직 후의 재정 계획은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 전부터 매달 필요한 고정 지출을 면밀히 계산하고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B씨는 30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인정받던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처음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서서히 흐트러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보내는 날이 많아지면서 우울증 증세까지 찾아왔죠. 그때 B씨를 구원한 건 작은 지역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에서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퇴직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몸도 마음도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교훈.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C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부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왜 집에만 있냐고 타박하고 아내는 왜 집에서 놀기만 하냐고 잔소리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 어긋난 탓이었습니다. 이후 C씨는 아내와 시간을 나누어 집안일을 분담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집에서 머물며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안일도 함께하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관계도 좋아지고 퇴직 후 삶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교훈. 퇴직은 가족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 간의 역할과 기대치를 명확히 조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삶 준비되지 않으면 벼랑 끝. 퇴직 후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아도 직장에서 인정받았던 경력이 있어도 가족이 곁에 있어도 준비되지 않으면 벼랑 끝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퇴직 후 삶은 새로운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 활동 목표 설정,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퇴직 후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꿔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퇴직 후 삶,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퇴직 후 무너진 삶을 바로잡는 전문가의 제안. 퇴직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변화와 충격을 가져옵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 찾아오는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험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변화는 준비와 계획만 있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재정적 안정. 퇴직 후에도 월급처럼 수입을 만들자. 퇴직 후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돈입니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수입원을 창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첫째, 소규모 부업으로 시작하라. 퇴직 후에 많은 분이 무리하게 큰 사업에 도전하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소규모로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업무 경험을 살려 컨설팅, 강연, 혹은 작게는 중고 거래나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퇴직자는 온라인에서 중고책 판매를 시작으로 매달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이를 점차 키워나갔습니다. 둘째, 소규모 임대 사업을 고민하라. 퇴직 전부터 소규모 임대 부동산이나 자영업 기반의 수익원을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활용해 소형 오피스텔 임대나 주차장 운영과 같은 리스크가 낮은 투자처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사례로 60대 초반에 은퇴한 C씨는 퇴직금을 활용해 주차장 2곳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월 150만 원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을 채우는 활동. 의미를 찾아라. 퇴직 후 처음에는 오랜 시간 직장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자유가 공허함으로 바뀌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봉사활동은 최고의 선택이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퇴직 후 6개월 동안 무료했던 B씨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경험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안이 됐어요. 라며 B씨는 봉사활동을 추천합니다. 둘째, 배우고 도전하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은 없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강좌와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 퇴직 후에도 손쉽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8세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어씨는 50년 넘게 살면서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다며 요리사로 2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3. 가족과의 관계 재설정. 균형을 맞추라. 퇴직 후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가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던 가장이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물면서 가족 간의 생활 리듬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가족과의 소통과 역할 재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부부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퇴직 후 부부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퇴직 후 어씨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씨는 퇴직 후에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라고 말합니다. 둘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라. 한 집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서로의 사소한 행동이 눈에 거슬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외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고 아내는 친구와의 시간을 보내는 등 각자만의 독립적인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퇴직 후 삶의 성공 조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 둘째,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활동을 찾는 것. 셋째,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무너진 삶은 준비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퇴직 후 삶은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될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날 5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을 고민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외곽 지역으로의 이주입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의 이사는 단순한 삶의 터전 이동을 넘어 은퇴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오는 장단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안정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시대, 왜 외곽에 집을 사는 걸까? 우리 사회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4년 현재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사실, 아마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이렇게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대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지, 혹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나 그들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외곽 지역으로의 이주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더 이상 큰 도심 속 아파트나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고 자연과 가까운 삶을 원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외곽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여유와 자산 관리.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여유입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주거비용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내에서의 주거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곽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인 김 씨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서울 시내에서의 높은 월세나 집값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느낀 그는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전보다 집 크기도 2배 이상 넓고 월세는 그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사 후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으며 경제적 여유 덕분에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2. 건강과 여유로운 생활. 두 번째 이유는 건강을 챙기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은퇴 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자연과 가까운 삶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의 혼잡함과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은퇴 후 생활에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63세의 은퇴자입니다. 그는 은퇴 후 건강을 챙기기 위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은 자연이 풍부하고 공기도 맑고 길거리에서 조깅을 할 수 있을 만큼 평온한 환경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일주일에 3번은 숲속을 걷거나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체중도 줄었고 혈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늘 고혈압 약을 복용했었지만 외곽 지역으로 이주한 후로는 약을 줄여도 된다고 의사에게 얘기받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그동안 서울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고 고백합니다. 서울에서는 대중교통과 업무 스트레스가 몸에 많은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 아침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농사를 지으며 지내는 삶에 더욱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곽 지역에서의 삶이 그의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히 주거, 환경의 차이를 넘어서는 중요한 변화였죠. 3. 새로운 인생을 위한 도전과 여유. 세 번째 이유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에 집을 마련하면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정희 씨는 60세가 된 여성으로 은퇴 후 외곽으로 이주한 뒤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회사에서의 일에 몰두하다 보니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에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로 이사한 그녀는 그곳에서 도자기 공방을 시작했고 지금은 그 지역에서 소규모 전시회를 여는 등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정희 씨는 서울에 있으면 늘 바쁘고 시간에 쫓겼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도전하는 것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두려워하지만 이정희 씨처럼 외곽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취미나 일을 찾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곽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공간이 되었죠. 결론 외곽으로 이주하는 이유,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 오늘 살펴본 3가지 사례를 통해 왜 50대 이상이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찾기 위한 선택,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외곽 지역으로의 이주를 매력적인 선택으로 만든 이유들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외곽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결국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본능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도심의 소음과 혼잡함에서 벗어나 더 넓은 공간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퇴 후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곽으로 이주하는 것이 단순히 주거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외곽 지역으로의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삶, 외곽으로 이주하면 더 행복할까?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외곽 지역으로의 이주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5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외곽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대도시에서의 삶을 편리한 삶으로 간주합니다. 마트, 병원, 공공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퇴 후 이 편리함이 꼭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도시에서의 삶은 분명 편리하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동반합니다. 은퇴 후 더 이상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게 되죠. 그럼 대체 외곽에서의 삶이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넓은 공간을 갖는 선택. 첫 번째로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문제는 바로 어디서 얼마나 쓰느냐입니다.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평범한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거나 월세를 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생활비에 큰 압박을 받게 되죠. 반면 외곽으로 이주하면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만큼 생활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비슷한 가격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빌릴 수 있었다면 외곽 지역에서는 그보다 더 넓은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공간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주거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은퇴 후에도 여행이나 취미생활, 건강관리에 더 많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과 여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 두 번째 이유는 건강을 챙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대도시에서의 생활은 빠르고 바쁘게 흘러갑니다. 특히 교통체증, 소음, 사람들의 밀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몸과 마음을 더 잘 돌보아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의 의견.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정신적인 피로감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자연이 풍부한 외곽 지역에서는 매일같이 맑은 공기와 자연을 접하면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이나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은 운동 효과를 제공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외곽 지역으로 이주한 뒤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사례를 보고하곤 합니다. 대도시에서 계속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면역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곽에서의 삶은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세 번째 이유는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면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도시에서는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는 시간을 더욱 여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나 창의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지죠. 전문가의 의견. 외곽 지역에서는 그만큼 삶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외곽으로 이주한 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은퇴자는 자신의 작은 카페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곽에서의 여유로운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과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선택.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언제나 변화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불안정성과 치열한 경쟁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하지만 외곽 지역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적은 인구와 한적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더 차분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깁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은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이상 매일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불확실성에 노출될 필요 없이 여유롭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외곽으로의 이주, 은퇴 후 삶의 중요한 선택. 은퇴 후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는 선택은 단순히 주거지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외곽 지역에서의 삶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외곽으로의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큰 도시에서 벗어나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곽에서의 삶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더 나은 정신적, 경제적 여유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영끌의 덫. 부동산 한탕주의가 불러온 40대의 처절한 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0대 중후반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막연히 조금 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이후의 생활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는 이제까지 쌓아온 경력과
자산을 바탕으로 노후 설계를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고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부양 문제도 본격화되기에 마음이 급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 급한 마음이 불러온 결과가 바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한동안 무조건 오른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한탕주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결과로 큰 손실과 무거운 빚을 안게 되어버린 사례가 속속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된 현금 흐름이 최우선인데 한 번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10년 넘게 쌓아 올린 자산이 단 몇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아직 은퇴 전이라면 문제를 수습할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50대 이후로 접어들거나 이미 은퇴를 시작한 분들에게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영끌에 덫에 빠진 40대의 처절한 현실을 3가지 실제 사례 형식으로 풀어보며 이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배수진 치고 뛰어들었다가 퇴직금까지 날리기 직전이에요. 제 주변 지인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올해 47세가 되었습니다. 곧 회사에서 임원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작년에 구조조정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부동산 투자로 쐐기를 박아놓고 회사가 어찌 되든 내 노후 대비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죠. 문제는 그 결심이 너무 급했고 또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더해 2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금방 팔아도 대출 이자는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시장이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았고 되려 정부의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가 겹치면서 집값이 예전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 시세도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고 세입자도 구하기 힘들어져서 공실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분은 지금 2채 집의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매달 카드론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구조 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말이 돌고 있어 만일 명예퇴직이라도 당하게 되면 퇴직금이 그대로 빚청산에 들어갈 형편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주택 한 채만 샀어야 했나 봐요. 아니 애초에 조금 더 지켜볼 걸. 매달 이자 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퇴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시작한 투자였으나 결국 불안정성과 심리적 스트레스만 더해진 상황입니다. 2. 남들 다 집으로 돈 번다길래 나도 뒤처지기 싫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44세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여 년 전부터 결혼하면서 영끌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적금을 붓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 친구나 동료들 중에는 투자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난 거죠. 저축만 해서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나도 늦기 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겠다는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는 오른다고들 하니 어지간하면 손해볼 일은 없다고 믿었던 거죠. 문제는 시장 타이밍을 잘못 봤다는 겁니다. 이미 주택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갭 투자에 들어갔는데 그 후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전세 가율이 떨어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고 전세값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자 직접 준비해야 할 보증금 돌려주기도 버거워졌습니다. 집값 상승도 예전처럼 쭉쭉 오르지 않고 오히려 매물은 쌓여가는데 매수자는 줄어들다 보니 현금 흐름이 막힌 거예요. A씨는 결국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자부터 메워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람들이 돈 번다니까 나도 늦기 싫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노후 대비는커녕 현재 생활비도 버거워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말이 너무 부러웠어요. 내 돈이 굴러가고 있는 모습이 상상됐고 노후에 편안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 허탈함과 후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3.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집값 뛰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죠. 세 번째 사례는 45세 주부 B씨의 경우입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왔고 B씨 역시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정 경제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슬하에는 고등학생 자녀가 하나 있는데 대학 입학과 동시에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학비도 만만치 않고 아이 교육에 투자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 한 채를 더 마련해두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때 되팔아 교육비로 쓰면 되겠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부모님 댁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사실상 온 가족의 이름으로 돈을 끌어모았죠. 초반에는 시세가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게다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이 꺾이면서 적당한 가격에 팔리지도 않고 세입자 이탈로 인한 공실까지 길어졌어요. 결국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느라 매월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아이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했던 자금이 오히려 대출 상환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육비랑 생활비는커녕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일단 집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 집이 팔릴지도 모르겠고 당장 큰일이네요. 결과적으로 노후에는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며 생활비 절약을 할 계획이었는데 부모님 댁 담보 대출도 아직 잔액이 남아있어 다 같이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영끌 부동산 실패가 던지는 교훈. 위 사례들을 보고 있자면 결국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올바른 타이밍에 투자할 걸, 분산 투자를 할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접근해야 했는데 같은 후회가 공통적으로 들곤 합니다. 부동산이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가격 변동폭이 큰 편은 아닐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큰 하락이나 장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욱이 40대라면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기에 회복의 기회가 적습니다. 20대나 30대 초반이라면 실패 후 재정비를 통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40대 중후반 이후에는 이미 자녀 교육비나 노부모 부양,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이 많아져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원금 보전이 핵심인데 영끌 부동산은 초기에 일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나 하락장 혹은 변동성이 커졌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사고 파는 절차와 세금 등의 문제로 한번 발을 들이면 유동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이라도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다음을 체크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범위인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공실 위험, 투자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이자나 원금 상환이 가능한지 충분히 시뮬레이션해 보아야 합니다. 이 투자가 은퇴 후 생활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거나 투자금이 묶였을 때 은퇴 자금과 일상생활비의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투자 수단과 분산이 가능한가? 전 재산을 부동산 한 곳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안전 자산이나 주식 채권 등으로 분산해 놓으면 큰 리스크가 닥쳤을 때 그래도 일부 자산이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준비의 핵심은 안정성과 지속성입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단번에 자산을 몇 배로 불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만큼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40대 50대에게는 신중한 계획이 필수죠. 영끌에 덫에 빠지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원금 보전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한탕주의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시야로 특히 은퇴 이후 내가 직접 쓸 생활비와 의료비, 부모님 부양비, 자녀 교육비 등 구체적인 항목을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남들 다 부동산으로 돈 번다는 소문을 듣고 조바심을 낸다면 그 순간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이게 정말 내 상황에 맞는가? 를 되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성공 뒤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개인마다 재무 상태와
심리적 여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공통된 기대를 품고 뛴 결과지만 결국 구체적인 시장 상황과 미래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달려들다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40대가 겪는 금융위기는 곧바로 50대, 60대, 나아가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면 빠르게 현실을 인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각이 어렵다면 임대 전략을 재점검하거나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 안 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발을 빼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라고 무작정 버티는 동안 금리나 세금, 생활비 압박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적 안정입니다. 남들 눈에 보이는 단기 이익이 아니라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가? 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분명 매력적인 투자 수단일 수 있지만 영끌과 한탕주의로 접근했다가는 삶 전체를 뒤흔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은퇴를 생각하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앞으로의 재무 전략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동산으로 모든 걸 걸어버렸다면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고려하시는 게 좋고 아직 뛰어들지 않았다면 꼭 필요한 금액만 철저히 계산된 범위 내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영끌의 덫에 걸려드는 순간 13년 동안 모은 재산이 단 2개월 만에 증발하는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닐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와 은퇴 이후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한 번에 큰 이익을 내기보다는 크지는 않더라도 꾸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우리 삶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대, 30대였을 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모으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넣으면 은퇴 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죠. 하지만 지금 50대와 60대가 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의 직업, 소득, 저축 습관, 심지어 작은 소비의 선택들이 노후를 결정짓는다는 걸, 그리고 그 격차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걸요. 이제는 은퇴 후의 삶이 두려워지는 시대, 과연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젊어서 잘 나가던 친구, 은퇴 후 빈곤층, 60년 대생의 충격적 노후 격차. 50대, 60대의 우리 세대는 어느새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죠. 내가 준비한 은퇴 자금이 정말 충분할까? 젊을 때 잘 나가던 친구들이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들으면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젊을 때의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요. 사례 1 국민연금만 믿고 살았던 김 씨의 후회. 김 씨는 1965년생으로 30년 동안 한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고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은 90만 원.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물가 상승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젊을 때는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빠듯하더라고요. 차라리 젊었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넣거나 다른 노후 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됩니다. 교훈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비에 도움은 되지만 단독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자산 관리가 필수입니다. 사례, 이 젊을 때 소비 습관이 노후를 무너뜨린 이 씨. 이 씨는 1968년생으로 20대와 30대의 고소득 직장을 다녔습니다. 당시의 풍족한 소득은 이 씨가 큰 고민 없이 소비를 늘리게 만들었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구매하며 지금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50대가 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소득 직장에서 퇴직 후에는 소득이 급감했고 과거의 소비 습관이 몸에 배어 저축은커녕 자산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저축하고 절제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이렇게 빨리 늙을 줄, 소득이 끊길 줄 몰랐죠. 교훈: 젊은 시절의 소비 습관은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염두에 두고 소비해야 합니다. 사례 3. 적극적으로 준비한 박 씨의 성공적인 노후. 박 씨는 1962년생으로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은퇴 전부터 박 씨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퇴직 후 활용할 임대용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 두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소일거리로 작은 강의를 시작하며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은퇴 후에도 매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임대소득, 그리고 강의료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는 준비한 만큼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했어요. 새로운 소득원이 생기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교훈: 국민연금만 믿지 않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한 준비가 안정적인 노후를 만듭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젊었을 때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역할은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젊을 때부터 저축과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키거나 간단한 소일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과 은퇴 후의 격차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전문가의 조언. 은퇴를 눈앞에 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준비한 걸로 노후를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계획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은퇴 생활을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94만 원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 이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찹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의 생활비로 약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민연금이 채워줄 수 있는 금액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메꿀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은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전문가 팁.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자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적립식 펀드 혹은 소액으로라도 시작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활용해 보세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다양한 수익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비 습관이 은퇴를 좌우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젊은 시절의 소비 습관이 노후의 경제 상황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소비를 무심코 늘리다 보면 저축과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남는 돈을 자산으로 돌리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례. 제 고객 중 한 분은 50대 초반부터 소비 습관을 바꿨습니다. 매일 마시던 고가의 커피를 끊고 불필요한 쇼핑을 줄였죠. 그 결과 매달 약 3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투자 상품에 꾸준히 넣었더니 10년 뒤에는 5천만 원에 가까운 자산이 모였습니다. 전문가 팁.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3.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 소득이 끊기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요즘은 소일거리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한 60대 부부는 퇴직 후 작은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도였지만 차츰 입소문이 나면서 농산물 직거래로 매달 약 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정년퇴직 후 전문성을 살려 강의를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퇴직 전에 경력을 살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를 열었고 은퇴 후 매달 약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세요. 특히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4. 건강한 몸이 곧 자산이다. 경제적인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가장 큰 자산이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사례. 제 고객 중 한 분은 퇴직 후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탓에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만 잘 챙겼어도 이렇게까지 의료비로 허덕이진 않았을 텐데요. 반면 또 다른 고객은 퇴직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이분은 7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의료비 부담 없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매일 30분의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건강관리는 투자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5.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은퇴 준비는 말 그대로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세요.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준비하세요.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절약을 실천하세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건강을 관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세요. 결론. 은퇴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준비된 은퇴와 그렇지 않은 은퇴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은 꿈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